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빛의 이중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빛, 입자인가 파동인가인데요. 잠깐 동영상 하나만 보고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중부지방에서는 특이한 무지개가 나타나서 보는 이들의 산성을 자아냈습니다. 거꾸로 걸려 있어서 하늘의 미소라고도 불리는 신기한 기상현상을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인제 부근의 한 국도,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빨주노초 파남보에 7색깔 화려한 빛의 띠가 나타났습니다. 무지개처럼 보이지만 여느 무지개와는 달리 하늘을 향해서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거꾸로 걸린 무지개가 한꺼번에 2개나 출현했고, 속초에서는 해를 동심원으로 둘러싸는 장관이 목격됐습니다. 하늘이 되게 이렇게 밝아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오로라 같은 빛이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꾸로 걸려있는 무지개색 빛의 띠가 마치 웃는 입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늘의 미소라 불리며 기상학자들은 체운현상이라고 말하는 특이한 기상현상입니다. 무지개는 빗방울과 안개의 물방울이 햇빛을 분산, 굴절시켜 생기지만 체운현상은 높은 구름 속의 얼음 알갱이가 빚어내는 마술입니다. 기상청은 체운현상 자체는 1년에 몇 차례씩 발생하지만 빛의 굴절 각도에 따라 땅에서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은 이제 무지개인데요. 흔히 생각하는 이제 무지개보다 반대로 나온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그럼 이 무지개는 빛의 입자를 설명하는 것인지 파동을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 갈릴레이가 천체 관측의 망원경을 사용한 이후 많은 과학자와 기술들은 좀 더 정교한 망원경 만들기에 경쟁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망원경을 최초에 만든 사람은 갈릴레이가 아니고요. 그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 관측을 해서 유명해졌죠. 이러한 노력은 현미경 등 다양한 과학기기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학이론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고, 그러면 빛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철학적 노력도 함께 전진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지난 시간 열역학 할 때도 나왔었죠. 뉴턴이 빛의 입자라고 주장해서 열도 입자라고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합니다. 만일역학 물체의 운동 법칙으로 역학혁명을 완성한 뉴턴은 광학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였고요. 뉴턴은 빛이 에테르, 전 시간에 얘기했죠.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하는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면밀한 과학적 실험과 정교한 수식을 활용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고요. 빛의 성질에 대해 기본적인 데카르트의 연구를 이어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한 빛의 분광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구멍이 뚫린 커튼으로 방을 어둡게 가린 후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프리즘을 통과시켜 반대편 벽에 굴절하도록 만들어 무지개 세력이 나타나게 보였죠. 이게 지난번에 이븐 알하이삼의 그 구름상자 실험, 암흑상자 실험이랑 비슷하죠. 이 현상에 대해 데카르트를 비롯한 당시 자연 철학자들은 프리즘이 한 가지 색으로 된 백색 광을 여러 빛깔의 색으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뉴턴은 프리즘을 거쳐 분광된 무지개 빛이 다시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시켜 백색 광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햇빛은 원래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프리즘을 한 번 통과시켜서 빛을 분산시킨 다음에 분산된 빛을 다시 프리즘을 이용해서 한 빛으로 합친 거죠. 만약에 프리즘이 분산시킨다면 두 번째 프리즘에 모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뉴턴이 프리즘 2개를 이용해서 빛은 원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뉴턴은 빛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했고, 1704년 뉴턴의 빛에 대한 자신의 연구결을 정리하여 광학이라는 저서를 발표했죠. 지난번 프랭키피아 책에 이은 광학이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책을 쓰셔야 됩니다. 책을 쓰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론이 맞아야겠지요. 하지만 빛의 입자성만으로 얇은 막 위에 여러분 비눗방울 보면은 무지개 띄는 거 볼 수 있죠. 비눗방울 위에 나타나는 무지개 색과 같은 설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훅과 하이원스를 적겠는데 저희는 하이원스가 아니라 호이겐스, 호이겐스라고 부르는데 책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원래 하이원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호이겐스 원리라는 유명한 게 있죠. 하이원스 원리. 일부 과학자들이 반증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뉴턴의 명성에 눌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명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뉴턴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빛이 입자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빛이 입자로 믿게 됐던 거죠. 하지만 반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 계속 볼게요.
뉴턴에 도전한 하이원스, 앞에서 얘기했던 호이겐스라고 저는 배웠고요. 지금은 하이언스라고 부르네요. 옆에 보면은 Huigens, 옛날 교과서에는 호이겐스라고 읽었고요. 지금은 그 지역 발음 그대로, 네덜란드 발음 그대로 하이언스라고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죠. 나 때는 말이죠. 자, 빛이 파동일 거라는 주장은 1667년 영국의 훅이 마이크로그라피아에서 어렵네요. 먼저 제시했습니다. 훅 알죠? 훅은 뉴턴이 있기 전에 유명했던 영국 왕립협회장이었고 뉴턴한테 밀려난 사람이죠. 훅은 빛을 향해 빛을 쏘아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통과한다.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훅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 입자라면 두 개가 물체가 마주쳐서 쏘면 두 개가 부딪혀서 충돌해서 튕겨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이용해 빛에 아무리 쏴도 입자들이 충돌하고 튕겨나가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훅은 파동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덜란드의 하이언스도 자신이 직접 렌즈를 개량하여 제작한 망원경으로 최초로 토성의 위상과 고리를 확인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데카르트의 탐구 방법을 존중한 하이언스는 토성을 관찰하며 빛의 속도가 유한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 대단한 사람이죠. 빛의 속도가 무한한 줄 알았지. 이때부터 빛의 속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평소 빛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뉴턴을 존경하였으나 빛의 성질에 대해서는 뉴턴의 견해에 비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발전가는 큰 사람이네요. 존경하지만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선생님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을 너무 까면 안 되겠죠.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안 됩니다. 자, 하이원스는 뉴턴과 달리 빛의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이해하더라도 빛의 직진이나 반사, 불절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오히려 소리나 물결과 같은 파동 현상으로 보이는 것과 유사한 빛의 회절 현상까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절은 빛이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죠.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회절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입자이기 때문에 퍼져나갈 이유가 없죠. 네. 1678년 하이원스는 빛이 에테르라는 매질 속에서 물결처럼 전파되는 파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파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게 에테르죠. 에테르가 파동을 전파한다. 이 에테르라는 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장했지만 발견은 하지 못했죠. 이게 이 이론들의 한계가 됩니다. 에테르가 발견되면 자기 이론이 완벽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이원스의 주장은 대학자 뉴턴의 명성에 가려져 버렸고, 그렇죠. 대학자의 명성에 가려질 수밖에 없죠. 소수의 과학자들만 그의 주장을 옹호하며 빛의 입사선과 파동성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했고 주장했으니까 밑에 있는 과학자들도 빛은 입자일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소수의 과학자들만 빛의 이런 파동성이 있는데 왜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물론 대학자의 민지게 되죠.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점점점 반대되는 의견이 커지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이 되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더니 더 공고가 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죠. 이제 뉴턴에게 하이원스가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자, 광학기 발달 조사학인데요. 앞에서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망원경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망원경의 발전을 통해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망원경은 더 크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걸 보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실제 물체를 보면 커 보인다고 얘기하는데요. 커 보인다기보다는 더 선명하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빛을 모아주는 거라서요. 물론 우리가 그 가까이 있는 물체, 우리 옆에 있는 물체를 망원경 보면 크게 볼 수 있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망원경은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게 하는 거고요. 현미경이 이제 크게 보게 해주는 거죠. 자, 그 광학기기에는 안경이 있고요. 망원경이 있고 현미경이 있습니다. 밑에 결과 및 정리를 보면 안경이 물체의 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보자.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는 기하광학을 이해하고 작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작도를 하면 물체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좀 설명할게요. 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인, 상을 설명하기 어렵네요. 물체를 대신 보게 해주는 걸 우리가 어떤 유리나 거울에 반사되는 빛이 보이는 걸 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보이는 상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없는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기하광학을 자세하게 배워야 알 수 있겠죠. 광학기기의 발명과 성능 개선에 노력에 의한 과학 지식의 발달에 기여한 영향을 조사해 발표해보자. 이거는 인터넷에 조사해서 나올 것 같네요. 망원경과 현미경의 발달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한 후 발표해보자.
이 결과물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거나 사진기에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런 관심 있는 학생들만 해보시고요. 오늘은 뭐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 관계로 토익은 못하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더니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뭐였다? 입자가 처음엔 입자라고 생각했었고요. 파동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0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다. 여기서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오늘 시간까지는 빛의 입자성에 대해 얘기했고 파동에 대한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